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이게 진짜 궁금해요. 나는 진짜 아프고 머리 띵한데 이상하게 진단서 딱 끊으면 어떻게 돼? 전치 2주. 예. 전치 2주야? 아, 나 진짜 아픈데. 전치 2주면 애매해. 네. 그럼 전치 2주 나왔다. 어쨌든 내 손에는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왔어요. 그럼 나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험회사하고 합니다. 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교통사고 처리 전문 변호사로서 전치 2주 진단서 받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치 2주 합의금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오늘 그거 한번 가이드를 좀 주십시오. 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네. 변호사님, 제가 전치 2주 받았는데 변호사를 쓰면 합의금을 드라마틱하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가 이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건 아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전치 2주가 전치 20주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변호사 쓰지 마시고 합의를 조금 더 잘 보시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는 들어갑니다. 양심적인 생각하시고 변호사? 들어가시면 돼요. 양심적인 변호사네. 뭐 양심이 항상 있으니까 양심과 정의로 먹고 삽니다. 통원 치료일 경우하고 입원 치료일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 됩니다. 전치 2주인데 그냥 집에서 외래를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왜냐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지는 내가 입원할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 다쳤으면 통원 치료로 가능해. 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일단 전치 2주긴 하지만 2주는 입원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선 이거는 내 과실이 없다는 전제합니다. 내 과실이 0%일 때, 내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10% 과실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실이 0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통원 치료일 경우에 이만큼, 입원 치료일 경우에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곧바로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해서는 내가 합의금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통원 치료일 경우에는 일단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비가 있을 겁니다. 교통비가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1회 한 8,000원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해놔요. 너무 작죠, 현실적으로. 만약에 아픈데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8,000원에 14일이다 라고 하면 11만 2천원 정도밖에 안 돼요. 2주면. 그리고 나서 위자료예요. 위자료는 2주 정도면 상해급수가 굉장히 낮아요. 12급, 13급, 한 14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약간에는 이때의 위자료가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통비 11만 원 정도, 위자료 15만 원 정도, 얼마예요? 26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3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 그런데 30만 원에 우리가 2주 바쳤는데 합의하겠어요? 안 하지. 그리고 2주만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단은 2주지만 내가 이걸 위해서 계속 병원을 가야 된다. 내지는 재활을 해야 된다. 진단을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향후 치료비가 있잖아요. 향후 치료비는 뭐 2주를 받을 수도 있고 3주를 받을 수도 있고 4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에요. 향후 치료하려면 또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교통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예를 들어서 향후 치료비가 하루에 4만 원에다 치면 2주면 56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약간 30만 원에서 56만 원 정도면 86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하면 86만 원 정도를 통원 치료에서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밀당을 조금씩 하면 제가 볼 때는 통원 치료일 때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내가 2주 동안 통원 치료를 받는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다. 그러면 한 100만 원, 100만 원 하시라. 기준으로 합의하시면 무난하다. 무난하다. 100만 원 이상 합의가 된다. 잘 받았다. 다음으로 자, 입원을 했어요. 나 목이 한 일주일 이상 입원했다. 예. 네. 입원했을 때는 네. 마찬가지로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우리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입원한 기간 동안에 일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일을 못했을 때 발생한 일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직업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이 302만 1,075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보기 30에서 14일을 하면 한 150만 원 정도의 일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100% 손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100%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한 85% 정도를 인정해요. 아, 우리가 합의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기준으로는 한 85%만 지급하겠다. 그렇죠. 예. 150만 원에 85% 정도면 한 127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주를 꽉 채워서 입원하면 127만 원 그렇죠. 준다. 그 정도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한 130 정도라 치고 그러면 위자료는 똑같겠죠. 아까 보험회사 정해진 약관에 따른 거니까 15만 2주밖에 원. 안 되니까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될 거예요. 이것도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근데 향후 치료비가 이것도 있다고 했죠. 어쨌든 이거는 입원한 거니까 향후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때 이제 금액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향후 치료비를 예를 들어서 150을 받으면 300이 합의가 되겠죠. 내가 직업이었고 일반 도시 일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내외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사고를 당했을 때 진짜 완전 경미하게 살짝 부딪혀서 2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큰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너무 좋아. 난 많이 안 다쳤어. 2주밖에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음주운전을 당했거나 내지는 뭐 뺑소니를 당했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향후 치료비 명목이지만 내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는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합의금을 더 많이 요구해서 한 300, 4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도 제가 진행했던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던 경우도 많아요. 지금 입원 치료인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2주를 꽉 입원한 기준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전치 2주인데 일주일만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사정상 회사를 너무 오래 비울 수 없어서 한 5일만 입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일을 입원했다. 5일치만 그렇죠. 내가 일 못한 걸로 계산해. 여기 5일치에 8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2주로 따지면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한 뭐 반 정도? 한 70만 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혹은 6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머지 비용으로 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입원 치료가 가능하면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그날은 괜찮지만 그 다음날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바쁘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일단 입원이 가능하면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보험 합의금 측면에서도 낫고 내보험 측면에서도 낫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통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정을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면 되겠죠. 일시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이걸 안 받는 만큼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높여주면 어쨌든 보험사에서도 이득일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일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내가 입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일반적인 도시 일용 노동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합시다 하는 걸 이야기한 것일 뿐 내가 한 달에 그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다를 입증한다면 뭐 예를 들면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다만 입증하더라도 그 직업군의 평균 소득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소득이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되더라도 내 직업이 특정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좀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실소득이 입증이 된다. 이 도시 일용보다 많이. 그러면 그 실소득만큼 받을 수 있는 게 맞다. 다만 내 실소득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 일용보다는 많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통계소득으로 하면 된다. 그것보다도 안 된다. 아니면 도시 일용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는 도시 일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됐는데 진단서를 받아보니까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받았을 때 보험회사와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시고 많은 합의금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드라마틱하게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를 쓰지 말고 이 영상을 또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